안녕하세요, 알타양입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춥고 요새 비도 안 오고 난리입니다. 난리. 또 이러다가 이 영상 나올 때쯤에는 또 비가 아마 내리고 있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최 알 수 없는 후쿠오카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저번 중부 소나시 지역 한식당에 이어서 중부 지홍동에 위치한 한식당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시리즈를 준비를 했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위영 살 때 교민돕기 시리즈처럼 한 집 한 집 다 막 찾아가서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중부 지홍동 지역에 있는 이제 한식당들을 찾아갈 건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새로 생긴 그런 신규 업체도 있고 한참 코로나 때 잘 버티시고 또 이제 폐업하신 그런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홍동에도 많은 식당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지홍동 넘어가는 길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고 한 곳 지정해서 식사도 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홍동 한식당 가시지요. 지난번 소나시 지역 한식당 영상을 찍으면서 더위를 제대로 먹었어요. 오토바이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홍동 식당은 만나식당입니다. 여기 앞에가 이제 공항 삼거리거든요. 저희는 이제 공항 삼거리라고 부르는데 이쪽 공항에서 나오시면은 이쪽 길입니다. 지홍동 가는 길 초입에 있는 만나식당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단체 여행객들을 받는 식당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뭐 개인 손님들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개인 손님들도 받으니까 삼겹살이나 왕갈비 쌀국수 뭐 이런 것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육볶음 뭐 이런 거 단체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공항에서 나오시면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식당이 바로 이 만나 식당입니다. 두 번째 식당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번외인데 한국 식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국식품 도소매센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자재 마트 같아요. 최저가 한국식품, 최저가 귀국선물, 최저가 식자재 마트가 이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직 오픈은 안 한 것 같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한식당들이 또 많이 들어서니까 식자재 마트도 이렇게 들어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식당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식당 서귀포차입니다. 베트남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기TV라고 후쿠오카에서 또 오래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서기TV 님이 운영하고 계신 서귀포차입니다. 저도 서기님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집입니다. 일단 여기도 뭐 돼지고기라든지 BBQ 종류 판매하고요. 그리고 떡볶이, 순살 닭볶음탕 같은 것도 팔고, 일단 베트남 친구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저녁 때 되면은 베트남 친구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도 맛있어요. 저도 종종 오는 곳이고요. 자, 다음 식당으로. 다음 식당은 대패 삼겹살 전문 오뚜기 식당입니다. 여기도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요새는 또 무한리필하네요. 점심때 12시부터 4시까지 20만동, 그리고 5시부터 12시까지 25만동의 대패 삼겹살을 무한리필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부터 하는 것 같으니까 점심에 대패 삼겹살 드실 분들은 오뚜기 식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식당은 해운대입니다. 가게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해산물을 위주로 파는 그런 식당으로 알고 있고, 크레이피쉬가 가장 싼 집이라고 써있네요. 하여튼 이것도 한국식으로 뭐 회나 세트 메뉴가 있으니까 세트 메뉴로 후쿠오카 해산물을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매장 엄청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한국식 해산물 즐기실 분들은 해운대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운지에서 제일 가까운 한식당인데 한국관입니다. 남부 선셋타운에도 한국관이 있는 걸로 알고, 여기 중부 지홍동에도 한국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서로 다른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체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으로 알고 있고, 개인 손님도 받으니까 저기 메뉴 보시고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식당으로. 진짜 많네. 다음 식당은 김가네입니다. 품영 저희 미용실 옆에도 김가네가 있는데 후쿠오카에도 김가네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분식 생각날 때 한 번씩 오는 그런 가게고요. 이것은 중부 지점. 후쿠오카에는 총 3개 지점이 있는데 이곳은 중부 지점입니다.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습니다. 김간에 분식 생각나실 때 한 번씩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킹콩마트 바로 앞이에요. 킹콩마트 옆에 또 식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킹콩마트 옆으로 한국 식당 파란집, 삼겹살,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같은 것도 팔고요. 하여튼 여기도 단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개인 손님들도 많이 오는 그런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더 한식이라고, 이것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인데 음식이 아주 맛있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더 한식 같은 경우에는 반상 느낌이 나는 그런 1인 메뉴 뭐 그런 것도 판매하고 일품 메뉴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겨서 아주 깔끔하고 음식도 깔끔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신규 업체인데 큰집이라는 BBQ 하우스고 소고기 종류를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저도 한번 와서 LA갈비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신규 업체고 한국 주방장님이 직접 이렇게 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집도 오픈했다. 네, 작은 집으로 가겠습니다. 작은 집 갈 줄 알았더니 큰 집이 나와버렸네요. 여기도 이제 쩌 BBQ라고 한국 식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돼지 짜글이 가끔 먹으러 오거든요. 생각날 때 한 번씩 오는 식당이고, 이것도 단체석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은 단체를 위주로 하시는 그런 식당으로 알고 있고 개인 손님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짜글이에 소주 한잔 하실 분들은 쩌 BBQ 오셔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지하게 덥습니다. 무지하게 더운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 타고. 일단 다음 식당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는 집인데 뚱보집입니다. 정동 쪽에도 뚱보집이 있고요. 요새는 제가 손아시 뚱보집을 많이 이용하는데 전에는 정동 뚱보집에서 껍데기를 많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인생 껍데기. 하여튼 뚱보집도 정동에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집입니다. 중국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중화요리집입니다. 양자강이라는 그런 중국집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건너편에 교동짬뽕이 있습니다. 왜 위치를 이렇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앞집 중국집이 두 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짜장 먹고 싶으면은 양자강으로 오고, 그냥 짬뽕 먹고 싶으면은 교동짬뽕으로 갑니다. 하여튼 두 사장님 사이좋게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이제 식사하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식사하러 온 곳은 예전 제가 저쪽 두끼 영상 찍었던 정동 중간에 있는 홀리데이 센터입니다. 이렇게 하일랜드도 있고요. 피자집도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두끼도 저렇게 있고, 이쪽 1층에 제대로 하는 한식당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저쪽 뒤편 같은데 수제면, 콩국수, 냉면, 고기국수 맛있겠다. 오늘은 여기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또 공교롭게 또 탕이네요. 알탕처럼. 고기국수 팔고 한치 조개국수, 애기용 국수는 무료입니다. 가족들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애기는 공짜니까. 돈베고기? 경기도 다낭시, 제주도 푸꾸옥시, 약간 제주도 컨셉 같은데요. 뼈찜도 있고, 일단 여기서 식사하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깔끔합니다. 국수에 영혼을 담았답니다. 이 식당 찾아다니면서 영상 찍는 것도 진짜 힘드네요. 뭘 먹을까 하다가 요새 봄날 음식 많이 먹잖아요. 시원한 콩국수 먹을까 비빔국수 먹을까 하다가 얼큰한 고기국수 시켰습니다. 고기 먹어줘야죠. 여기 봄날에. 진짜 제대로 고기국수네요. 저는 빨간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큰 빨간 고기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겉절이 미치겠다. 베트남 와서 이렇게 제대로 겉절이 주는 집은 또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마늘장아찌하고 양파, 고추 푸짐하게도 푸짐하고 국물 진짜 진해 보이네요.
국물 진짜 진하고 맛있습니다. 제주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도 제대로. 와, 진짜 맛있습니다. 면도 쫄깃쫄깃하고 직접 뽑으신 것처럼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아주 웬만한 중국집 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당분간 이거 먹어볼 듯 합니다. 겉절이 담당. 한국에서 먹던 그런 겉절이 맛이에요. 방금 묻혀서 나온 그런 느낌. 제가 지난번 부산 들렸다가 제주 들렸다가 군산으로 왔잖아요. 그때 이제 도란면이랑 같이 고기국수를 먹었었는데 거기보다 맛있습니다. 아, 이런 국물에는 밥을 말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이런 국물에는 밥 안 말아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문무신 제대로입니다. 문무신 제대로. 오늘도 완뚝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한식당 시리즈 기획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초창기에 오픈하는 식당들 보면 되게 맛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식 맛이 좀 변한다든가 직원들 태도, 이거는 이제 한국인 관리자가 없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외에 오픈하셨으면 직원들 관리, 맛 관리 꾸준하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저도 예전에 이제 호치민에서 영상 찍다 보면은 그 집 갔는데 맛이 없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려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몸보신 너무 잘했고, 푸꾸옥에 많은 한식당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푸꾸옥 오셔서 여행하시다가 베트남 음식 좀 질린다 싶으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먹는 한식 한 번씩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지원동 한식당은 여기까지. 빠염.